43평입니다. 5톤 분량은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주니까 방금 2.5톤 혼합석 한 차를 받아가지고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조경공사 하면서 이쪽에 전부 다 잡석 깔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요. 포장은 보도블록을 깔 생각입니다. 그 주변 정리를 다 해야 되고 임시로 깔았고요. 여기 지금 포치는 영상 5도 이상 돼야 공사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아직 화강암 판석을 깔지를 못했습니다. 이 돌 깔 건데요. 오랜만에 보죠. 바깥 외벽 마감을 스타코 프렉스로 했었는데 지금 2년 반이 지났죠. 그런데도 원래 상태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둥 부분 이런 것들은 때가 좀 탔어요. 오염이 되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일도 하고 그랬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흰색 수성 페인트를 한번 칠해줄 생각입니다. 리포치 바닥을 깐 다음에요. 이 집이 43평입니다. 이 포치가 8평이고 전체 해가지고 43평인데 안쪽만 저기하고 이제 포치하고 공문지 되는 거잖아요. 저 벽하고 안쪽에는 35평입니다. 그동안 쭉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전부 다 낙엽성 합판으로 했었고 또 현관문도 직접 달았었고요. 이 파벽도 줄론 없이 이렇게 했었고요. 실내 공사를 다 마쳤죠. 실내 공사를 다 마치고 앞마당 살짝 정리를 했는데 이제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이 부지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됩니다. 토공수로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건축하면서 쓰레기를 그때그때 정리한 것도 있는데 주말에만 이러다 보니까 미처 다 정리를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도 한무득이 있고 그리고 여기 포치 이 화강암 판석 저거 시공하는 거 저거는 안 해도 뭐 사용 승인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수강 있잖아요. 이 우수강 같은 경우에는 매뉴를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 승인이 나온다고 그래요. 저쪽만 좀 텃밭으로 쓸 곳이고 전이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대지로 바꿔놨거든요. 예전부터 있던 대지가 있고 이번에 공사하면서 일부 이쪽 부분은 이렇게 대지로 편입을 했었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상당히 많죠. 약 5톤 분량은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5톤 쓰레기 차에다가 뭐 실어서 처리하면 간단한데 문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한 7, 8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는 플라스틱, 종이, 그 다음에 철, 비닐 이런 것들이죠. 나머지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건축 폐기물인데 그런 것들은 폐기물 마대자루 거기에다 버릴 겁니다. 폐기물 마대자루는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쓰레기 봉투 그것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거기에는 이런 건축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량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분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나중에 이쪽에는 조그만 공방 겸 창고를 만들 예정인데, 이게 한 20년 이상 된 자두나무거든요. 손가락만한 거 심었던 건데, 그 작은 건물이라도 지려면 이걸 베어내야 할 것 같은데, 이 봄 되면 이 자두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저쪽 버드나무 그리고 벚나무가 있는데, 저것도 봄 되면 굉장히 예쁘고, 뭐 쓰레기는 아까 입구에서 봤던 거고 요 정도 치우면 됩니다. 만만한 작업은 아니죠. 뭐 비용 측면도 있지만 공정상 이건 수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쓰레기차를 갖다가 놓고 차분차분 한동안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야적을 데가 없어요. 쓰레기차를 저 멀리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 장비 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장비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치워주고, 그때 여기에 이제 굴삭기가 돌아가지고 이럴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포치 깔 판석인데요. 여기도 흔히 보는 식이 아니라 제 나름의 방식으로 깔고 또 앞에 마감을 할 겁니다. 여기도 다 치워야겠죠. 크게 뭐라고는 안 하는데, 비닐하고 플라스틱은 괜찮잖아요. 아니, 비닐하고 플라스틱은 다 따로따로 해야 돼. 또 달라요? 달라. 비닐, 플라스틱, 종이, 캔, 병, 이게 재활용이거든. 성과도 네. 내가 아까고 찾았어요? 아니 못 찾았는데, 그러면 전주니까 전주에서 내가 언제 한번 뛰어보지 뭐. 아, 그 민원실, 아니, 성과도는 그, 왜 지적과 네. 가가지고, 저희가 그 지적공사에서 제가 한번 협의해서 찾을게요. 아, 그래도 돼요? 네. 아니, 그니까 저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 내가 그때 드렸던 것 같아. 내가. 그래요? 가야죠, 그럼. 응. 저 과거 서류 다 보고, 제가 찾아볼게요, 그럼. 그래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가 지금 대지고 이쪽 부분에 텃밭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계를 해가지고 네. 토목공사 네. 겸 조경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경계가 어느 정도 어디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경계가 우선 나한테 제일 중요해요. 여기 경계요? 네. 여기하고 농지하고 대지하고. 농지하고 대지하고의 예. 여기가 지금 밭이잖아요. 예, 예. 농지하고 대지하고의 경계. 맞춰서 심으신 것 같은데요?
뭐 그걸 팔을 땅은 아니고 활용할 땅인데 네네. 그래도 경계는 지켜줘야 할 것 같아가지고. 중공까지 가야 되니까요. 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찍어봐요. 담당자들도 이렇게 땅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 모양들이 와가지고 모양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행정공무원들이 와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공사가 허가 받은 대로 잘 됐는가? 돼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돼 있으면 준공을 해주는 거죠. 여기입니다. 그거 딱 여기에요? 네. 뭘? 제 차에 보시면 그 고추말도 있거든요. 네. 망치랑 있으니까요. 네, 알았어요. 여기까지 다 가진 거야, 뭐. 그쪽에다가 창구를 질러 오거든요. 그리고 네. 이따가 그거 하나 찍으세요. 그 인허가 할 때 그 땅을 사기 전에 미리 고려해야 될 상황 그런 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요. 그게 차라리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렇지. 땅을 집을 지어야 되는 그냥 땅만 사고 와. 근데 막 사다 보니 맹기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따 차 한잔 막 먹으면서 들어가서 오면 되지. 네. 경계 맞게 하셨고. 경계는 정확해요? 조금,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기점을 잡아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좌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뚝이 있으면 그 말뚝적으로 좀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네. 그래서 지금, 뭐 남의 땅하고 지금 경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냥 찍어드리는 거예요. 이, 원래 찍으려면 경계측량 그 전에 한 거를 기점을 잡은 다음에 고정을 해서 찍어드리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우리 굳이 내에서 찍는 거라. 여기 뒤에서 네. 내 땅하고 이쪽이 국유지잖아요. 네. 그 경계는 알 수 있어. 저기 아마 펜스쯤 될 거고요. 거기는 거기가 되고. 이렇게 있고, 생각해 보자면 여기 있네요. 어디? 아까 치는 거 보니까 여기 말뚝 밑에 맞아요. 그 말뚝 있어요? 하나님 말뚝이 경계가 맞습니다. 어디? 그 말뚝 내가 해놓은 거 있네. 이렇게 반듯이 손 떼었잖아요. 차부도 좀 고추대 있는 거. 거기네. 가볼까요? 그러면은, 아니, 여기다 창구를 지려고 그러니까, 아, 이 말뚝하고, 저거 말뚝하고, 아니, 그러면 부속 창고를 이번에 설계를 내서 변경을 해가지고 저 갖고 준공을 해요. 그렇게 할까? 그러면? 그렇죠. 뭘 하고 돈을 두 번 들여요. 그 건축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그 창고 짓는 거, 네. 그 변경, 그 부속 창고로. 당연히 부속 창고지. 네, 부속 창고로 변경을 해서. 네, 지금 변경을 해가지고 준공을 하지 뭐 하려고. 그러네. 두번 드려요. 불법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두 번은 필요 없이. 네. 딱 그러면 또 이제, 건축 일기가 늦어지네. 딱히 준공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급한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여기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냥 임시로 쓰는 거 쓰는 게 아니라 응. 이제 준공을 좀 늦게 받는 거죠. 그럼 입주도 늦게 하는 거 아니야?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거는 뭐 큰 건물 있죠. 아파트 같은 거. 여기서, 아까 그거하고 반드시죠? 네, 반드시요. 와, 잃어버린 땅 찾는다. 여기서 50cm 뛰어야지. 이제 건물은 건물만 50cm 뛰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끝쪽이 어차피 쭉 저쪽 한번 쭉 둘러봐야 돼. 라인 쭉 가는 거죠? 예. 저 이말뚝은, 여기 잠깐만. 아니고 저 말뚝이 저 말뚝. 이마트 갔어요. 중앙상 안 갔어요. 이 나무 사이랑 수신 내가 저쪽 벽돌에다가도 내가 표시를 해놨었거든. 여기 있다. 그 뒤에 이제, 여기 말뚝 있어요. 그러죠? 네, 뒤에. 뒤에 말뚝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토공으로 돼 있잖아요. 네.
토공이라는 게 흙으로 길만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 배수로를. 네, 물 흘러가는 길. 근데 거기다가 토공을 안 하고 중간에 150mm 관 묶고 중간중간에 맨으로 올라오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아, 그럼요. 더 좋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은 응. 이쪽 계좌 이쪽 뭐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은 뭘로라도 구분을 해주면 좋긴 한데 그 담당자마다 꼭 구분을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어차피 같은 사람 대지니까 화단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아 그러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농지하고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 팔보시 뚝을 만드는 게 낫죠. 배수를 파는 것보다. 토공을 하면. 그러니까 자 토공으로 하는 배수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 가운데 빗물바지 몇 개 묻어서 배수하면 되잖아요. 정리해놓고 그러지. 그렇게 잡든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배수만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배수 박으려고 하는데? 어디다가요? 농지에도 배수로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농지에 상관없는데 우리 대지에 있어야 되는 거지. 대지에 있어야 농지도 배수 한다고? 많으면 되죠. 근데 대지 배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지 배수는 대지 안에서 이제 빗물바지 같은 형태로 아니 빗물바지나 맨홀로 이제 집수한 다음에 관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일단 나무는 여기다 내가 나무 심는 건 상관없잖아. 뭘 심던. 대지잖아요. 돼지. 여기도 여기가 돼지니까 원래 돼지. 여기도 원래 지금 돼지요. 저쪽까지 돼지잖아 원래. 저쪽 조금만 지금. 네, 농지만 일부 여기만 좋은 거고 기존 돼지고. 여기 조금 토공수를 해도 되고 안에다가 매입해가지고 여기 관으로 이렇게 빗물바지에서 물 빠져나가게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나가게 네, 그렇게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하시면서 이제 딱 이렇게 방향 잡히면 알려주세요. 한번 불러요. 그럼 제가 와서 한번 봐드릴게요. 뭘 안 하셔도 되긴 한데 지금 어쨌든 간에 구분은 돼 있어요. 구분은 돼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해도 되죠 사실은.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딴 건 안 해도 돼요. 구분이 돼 있으니까. 이 상태로 배수만 내부 배수만 신경 써주세요. 나머지 맞춰서 변경을 할게요. 알았습니다. 나무로 구분했잖아요. 나무 몇 개만 더 심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조그마한 거 있죠. 그 농지하고 돼지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포인트가 구분이에요. 농지하고 돼지하고. 수로가 아니라. 네, 구분이죠. 그 수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수로로 담장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로로 구분해주고 마무리를 해버리려 그랬던 건데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나무 심는다고 마무리하면 되죠. 안쪽으로 심었잖아요. 상관없어요. 농지를 침범 안 했으니까. 여기 나무 심었잖아. 이게 구분해주는 거예요. 이놈을 우선은 빼가지고 밭에다 이제 가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셔도 되고요. 밭에다 가식을 하는 건 상관없잖아. 이미 다 이건 못 나무요. 이미 다 자리 잡았는데 옮기기 불편하시면 이 상태로 장부 들을 때 예쁜 나무로 좀 다시 수종 개량 이건 임시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마당도 여기도 배수가 돼야 돼요. 토공수로가 경계 표시지이기도 하지만 여기 마당 물을 배수를 하겠다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마당도 마당도 빗물바지 하나씩 묻어갖고 배수를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마당 배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쪽서 스타트 해가지고 창고 짓고 나면 여기 정도에서 하나 묻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정도에서 좀 하나 묻어주고 그 다음에 저쪽 있잖아 묻어주고 여기 아까 여기서 올라온 배수로 절로 나가야 하잖아요. 여기 정도 묻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역자로만 하면 되겠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배수 되게 잡아주시면 맞춰서 맞춰서 변경을 해드릴게요. 이게 저기도 하나 박아야겠다. 저기 하나 받고 저쪽 하나 받고 2개, 3개, 4개, 뭐 5, 6, 7 도면에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변경을 할게요. 그렇게 이쪽에는 뭐 배수를 필요 없을 것 같고 저쪽에서만 이제 배수를 하나 해주고 어차피 이제 창고 지으면 창고 것도 같이 받아서 와야 되니까. 장부 배수로? 아니 창고 빗물바지 창고도 이제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치. 그게 또 받아서 같이 내려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저쪽에도 하나 해주면 되겠네. 네, 거기서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변경해서 창고 지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같이 변경하면서 배수까지 변경을 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네, 어차피 한꺼번에 그때 하면 되니까요. 그때 뭐 시간 제한은 없으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정리가 됐네. 내가 뭘 어떻게 할지를. 네. 이제. 근데 나무는 옮겨주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물 빨아 올릴 테니까 그 전에 옮겨야 될까요? 그러니까 늦어도 3월에 옮겨야니까. 네. 그럼 배수공사해도 들어가서 조언도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차 한잔 하시고 관에 구경도 한번 하셔야지. 예.
진짜 하나 더. 그거를 여보 그 향을 쳐요 다시. 응, 그렇지. 직접 지은 이 터에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긴 날 무탈하게 이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베풀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모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터주신에게 고하노니 이 집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준 분들 모두에게 행복과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